이 강의요. 우리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예요.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법률 요건이잖아요.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앞으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자사 듣는 소리가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항상 똑같다고 생각을 해. 이게 기초강의 때 하고 거의 잘 하지 않고요, 그냥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봐봐. 지금 이건 뭐죠? 법률 요건. 이건 뭐예요? 법률 효과. 이건 뭐예요? 원인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것이냐, 항상 하는 거 너무 쉬운 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 이 한마디가 법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사람은 남자다. OX. 여러분 제가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나 봐요. 네.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남자다. OX. 아니야. 잠깐요. 잠깐만. 예, 잠깐 있을게요. 자요. 그럼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여자는 사람 아니냐고. 사람이에요. 아, 여자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틀리겠네.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요? 자요. 남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 이게 그냥 우리 항상 시험은 비교 문제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을 모르고 무작정 공부를 하면은 그걸 우리 뭐라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하는 거라고요. 근데 공부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 문제 해설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해설하기 전까지는 왜 틀렸는지 몰라. 그거 왜 그러느냐, 이 공부할 때를 보면 우리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봐봐.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법률 효과는 뭐다? 결과죠.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래서 시험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야? 원인이 아닌 거. 그렇죠. 그걸 뭘 물어봐? 아니, 원인하고 결과밖에 없다고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 혹시 공부는 올림픽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월드컵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네. 월드컵은 4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알겠죠? 적어도 예선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선 통과가 뭐예요? 1차죠. 네. 알겠죠? 그 다음에 16강으로 가는 것이 뭐죠? 결선. 적어도 2차 정도 돼야죠. 그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만 하면은 점수가 불안하니까 4강 정도는 갈 수 있게끔 점수를 맞아야 되죠. 그러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월드컵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결과를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니까.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나온다니까. 좀 있으면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럼 뭘 찾는 거예요? 법률 효과, 결과를 찾는 거예요. 항상 법률 효과는 뭐냐? 청구권이에요. 무슨 청구권, 무슨 청구권. 그게 언제나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법률 효과거든. 알겠죠? 그럼 확인 한번 해봐. 할 일 없으니까. 자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6페이지. 노. 페이지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 4페이지. 아닌데? 잠깐요. 페이지 10페이지. 죄송해요. 왜냐면 여기 정리하다 보니까 그 책 종이가 많이 남아가지고 문제를 몇 개 실어놨어. 알겠죠?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뭐라고 나왔죠? 다음 중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요건 줄거예요. 법률 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 그렇죠. 원인이 아닌 것. 이퀄에 맨 끝에 이퀄 뭘 묻는 거예요?
법률 효과인 것은, 다른 말로 뭐다? 결과인 것은 이 말이죠. 법률 효과를 찾으시오 이 말이잖아요.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다? 법률 효과, 결과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이잖아요. 알겠죠? 무슨 청구권, 그것이 바로 법률 효과니에요. 권리와 의무, 뭘 간다? 법률 효과잖아요. 권리가 바로 뭐다? 무슨 청구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 3번 소유권 이전되기 청구권이 정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비교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봐 여기. 여러분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OX.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이 강의 다른 데서도 동영상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답 좀 해줘 잘. 알겠죠? 너무 못하면 오전 강의만 찍는 거. 오케이. 오전에 못 찍었어요. 오전에 저 마이크가 카메라가 고장 나가지고 못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힘을 내서. 우리가 또 이 일본말로 가오란 게 있잖아요. 알겠죠? 네.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사람은 뭐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죠. 사람은 남자 그러면 돼 안 돼? 아주 간단한 문제라니까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OX. X라니까. 알겠죠? 법률 요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야죠.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남자는 사람이다. OX. 오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OX. 그래서 그걸 확인해. 그 말이 맞는지. 자,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 4페이지. 그럼 4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법률행위의 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봐봐. 법률행위는 할 때 법률행위 박스에 법률행위 박스라고 박스 했어요? 자, 두 번째 차 가운데 법률 요건 박스 하세요. 박스 했어요? 박스 읽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 봐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지만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는 아닌 것이에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기 봐. 남자는 사람은 남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죠?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봤잖아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OX. X라고. 자, 그럼 봐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뭘 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뭘 한다.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두 가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은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 말이죠. 법률 효과는 청구권 하나밖에 없으니까 법률 효과가 아닌 것, 이렇게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시험에 나오려면 4개가 있어야 되잖아. 오지선당이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죠. 우리가 오지선당을 만들려면 4개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청구권이 또 똑같은 청구권이니까 시험에 정답으로 삼으려면 4개가 있어야지 법률 요건을 찾는데, 법률 요건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법률 효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이라고만 나와.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청구권만 찾으면 돼. 됐죠 지금? 됐죠? 오케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나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무슨 설명을 하면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고. 아니 강의를 쭉 하면 뭐하냐고. 거기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온지를 알아야 공부를 할 때 요령을 알게 되죠. 공부는 요령이거든요. 그 요령은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강의 들 때는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해야 돼. 그래서 뭐 어쩐다고. 뭐냐? 강의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 말이죠. 그래야지 내가 책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서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출제된 걸 모르면 줄 그어서 그냥 암기한다니까. 암기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말을 묻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데 항상 이걸 따져야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방향 중요하다는데 수에 따라서 뭐가 되냐? 여기서요 단독행위 한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두 개 이상이 있다 이 말이죠. 한 개를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그래. 단독행위. 두 개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 두 개 이상을 뭐라 하냐?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해. 또 나오죠. 이제 또 나와. 자 이제 봐 여기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OX X라고 똑같은 말 묻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남자다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라 하죠. 다. 사람은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헷갈리죠. 이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를 하느냐? 책을 볼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분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우리가 물권법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항상 분류하는 것에 딱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다. 항상 기준을 딱 잡으라고요. 훈련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 봐봐. 사람은 뭐다? 남자와 여자다.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다. 법률행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독계약, 합동행위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계약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요, 계약은 법률행위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고 합동행위도 법률행위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란 게 뭐냐? 여기서 법률은 민법이에요. 규정은 750조예요. 750조 1조, 2조, 3조, 4조 이런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741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여러분요, 지금부터 이것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잠깐 봐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이에요. 법을 위반해야 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돼. 한번 볼까요?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했어. 일부러 때렸죠. 고의죠. 때린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형법에 위반되니까 위법이죠. 그래서 손해가 있죠. 그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두들겨 팼는데 갑자기요 묻지마 폭행을 하니까 내가 피하려고 엉터리를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피하면서 내가 때리지 않으면 내가 맞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정당 방위죠. 일부러 때렸죠. 고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돼. 그것을 불법행위다. 부당이득이라는 것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 알겠죠? 무슨 말이냐? 남의 집 아파트에다 주차를 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는 주차할 권리가 없는데 주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익이다, 손해죠. 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주차 못하니까. 그런데 나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유료 주차가 냈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은 자기 아파트에다가 주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죠. 학원으로 똑같아. 어디나 다 똑같아. 법률상 원인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사무관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무를 담당할 의무는 없어. 의무. 왜? 직원이 아니니까. 지금 뭐예요? 성경씨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이 아니다. 아니죠. 반드시 촬영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서 사무를 담당하는 것, 그것을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있다. 그럼 그 실장님은 어떻게 돼요? 사무를 담당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것을 사무관리로 하지 않아.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실장님은요 의무가 있어, 없어? 아니요, 성경씨는 없죠. 없는데 뭘 하고 있어? 지금 촬영하고 있죠. 그걸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봐봐.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준이란 말이 뭐예요? 준한다 이 말이잖아요. 준한다. 그 무슨 말이죠?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닌데 법률행위하고 비스무리하다. 앞에다 그걸 준이라고 써. 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은 아닌데 준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취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봐봐.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런데 이 동산 중에서 부동산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어. 뭐가 있다? 항공기는 등록을 하고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를 하고 자동차 머리에 자동차 등록을 하죠. 동산이 부동산 흉내를 내. 얘는 뭐예요? 동산인데 부동산과 부동산처럼 행동하고 있죠.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닌데 부동산의 흉내를 내고 있죠. 그것을 준이란 말을 써.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줘. 왜? 부동산의 흉내를 내고 있거든. 등기라 등록을 하고 있거든 동산이. 됐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냐? 법률행위는 아닌데,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요. 법률행위는 아닌데 마치 법률행위처럼 행동을 해. 그런데 그것이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준법률행위.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설명하니까. 내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법률 용어를 이해를 할 때는 용어 사전대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절대로 용어 사전을 가서 쳐보지 말라고. 그것을 뭐란다? 내가 사자성어로 내가 없다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것은 만약에 네이버에다 쳐가지고 읽어도 이해가 안 가. 자, 그런데요, 여기요. 그럼 법률행위는 뭐예요? 두 개가 비교되죠?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법률행위는. 아니, 반대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럼 얘는 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죠. 반대로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란다? 의사 표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의사 표시가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이게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리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가 배꼽 있어요, 배꼽. 배꼽에서 이것을 동기라고 그래. 동기를 뭐라 한다? 이유라고 그래, 이유. 이러면요, 학원에 그냥 우리가 성인인데 공중교사 학원에 그냥 온 사람이 있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왔죠. 내가 이거 필요하고 어떤 이유가 다 있어 없어? 있죠.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 이거 왜 달라고 해? 그건 묻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당신과 비슷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유 없이 온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걸 뭐라 한다? 동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가 가슴. 가슴이 뭐라 한다? 내가요 공부를 한번 해볼까나? 마음을 먹어. 마음을 먹는 것을 뭐라 한다? 좋은 말로 의사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의사. 알겠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요 입으로 말을 해. 알겠죠? 그것을 표시한다고 그래. 표시. 표시에 대해서는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너 생각하는 대로 책임져. 그런 말 들어봤어요? 생각하는 대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너 말한 대로 책임을 지라고 하죠? 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책임을 지는 게 참 두렵죠. 한번 시험 한번 끝나고 나면요, 책임지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좀 뭐죠? 어록 중에서 뭐가 하나 있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있어 없어?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공부를 집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요, 이 조그만 어린애가요, 니는 뭐 어디 갔니? 우리 엄마 공주에서 학원 갔는데 걔는 그날부터 밥 먹어 못 먹어? 이제 밥 못 먹어. 걔는 이제 끝이야. 알겠죠? 아무리 점수가 많이 맞아도 필요 없어 걔는. 알겠죠? 왜요? 우리 어른들이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 순간만큼은 이게 어른들은 체면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외에는 아무도 공부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책에다가 옷을 딱 입혀가지고 부동산학 개론인데 거기가 뭐라고 써있어요? 경제학 원론 이렇게 써놨죠. 알겠죠? 누가 보면요, 아, 경제학 공부하나 보다. 민법에는요 항공학 이렇게 써놓고, 아, 저 사람은 뭐 항공 뭐 조종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어도 거기는 민법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뭐예요? 책임이죠. 표시에 대한 책임.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결정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시라고 그래. 그런데요, 학원에 상담하면 항상 제일 쉬워요. 학원들에 대해서 이러면요, 설명을 하면 학원에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이 와요. 몇 년 전부터 공부하려고 했다. 그 사람 뭐예요? 몇 년 전부터 뭘 했다? 의사만 결정했다. 의사만.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사만 결정하고 다닌 거예요. 알았죠? 간호사 친구 의사만 계속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뭐가?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그걸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승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고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 효과인 결과까지 못 온단 말이죠. 왜? 표시를 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뭐가 중요하다? 의사를 뭐라 한다?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내 스스로의 자유의사를 결정을 하고 결정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이 말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고, 줄여서 뭐라 한다?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쓰지 말고 법정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자,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이 전체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전체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이 전체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1번 법률행위, 2번 부당이득, 3번 계약, 4번 단독행위, 그 다음에 5번 등기청구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니고 뭘 물어? 법률의 규정을 묻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법률 행위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계약 한번 봐봐. 가장 중요하니까 계약을 따라가지고 쭉 가. 자기가 왔던 길을 쭉 가. 계약을 쭉 갔더니 어디로 간다? 계약? 어디로 가? 여기가 계약이네. 됐죠? 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두 개죠? 여기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하나, 두 개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두 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무조건 계약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원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왔나요? 차 타고 왔어? 운전사, 버스 또는 택시, 원. 승객이 나, 투. 계약인 것이에요. 앞에 밥그릇이 달라, 모양이 달라져. 운송계약이라고 그래. 여러분 학원 올 때요,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필기도구를 안 가져왔어요? 10살 다 빌려달라고 하죠? 빌려준 사람 원, 빌리는 사람 투. 몇 명? 2명. 뭐? 계약. 2개면 계약. 앞에 모양이 달라져. 빌렸으니까 그거를 사용대차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요? 빌려준 사람 원, 빌린 사람 투. 계약. 소비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요 집에서요 음료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몇 개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음료수 하나 공짜로 주고 싶어요? 나는 주고 싶어? 받고 싶어? 몇 명? 주는 사람 원, 받는 사람 투. 증여자, 수중자. 몇 명? 2명. 뭐? 계약. 공짜로 주니까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월세를 살고 싶어요? 집주인을 뭐라 한다? 원. 월세 사는 사람 투. 계약이에요. 앞에가 뭐라고 붙어? 월세를 임대차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모양만 다르지 두 개이면 무조건 다 뭐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 계약은 법률행위지만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알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면요, 합동행위라는 것이 뭐냐? 합동행위는 봐봐, 하나의 구심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안으로 모여드는 것을 구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원심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다? 평행하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봐야 되죠. 방향 같이. 근데 계약은요, 계약은 서로 치고받아,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밀당한다고 그러죠. 밀당. 그걸 계약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한마디로 대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합의가 있어야 돼. 나중에 두 개 둘 다 밀당마다 끝나. 그러면 계약이 아니에요. 이러면 혼인 봐봐. 혼인은 뭐예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죠. 몇 명이요? 2명. 그래서 혼인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분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은 깰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분 계약의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혼은 계약의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향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독행위는요, 단독은 이것을 일방이야.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가는, 일방적으로. 그래서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도로에서 일방통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방통행, 길이 일방통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어. 누가 비껴놔야 돼? 역주행하는 사람이 비껴놔야죠. 역주행하는 사람. 어때요? 일방통행이면 내가 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어 들어온다. 그럼 어때요? 막 쌍라이트 켜면서 빵빵 거리면서 막 더 특별같이 달려가죠. 그럼 저쪽에 있는 역주행하는 사람 빨리 도망가야지. 옆으로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죠. 알겠죠? 그 일방통행이요. 일방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아.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 일방적으로 하면. 그저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죠. 취소할 때 뭐라고 한다? 내가 당신한테 사기당했는데요,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겠어? 아니요 그러겠지. 그러니까요, 취소할 때는 상대방한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당신하고 당신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신이 채무불이행,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나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내 말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일방행위, 다른 말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보통 합동행위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모든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법이 없죠. 합동행위를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가 여러 명 있어야 되죠. 그것을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단법인 설립. 사단이 뭐죠? 사단? 사람의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봐봐요. 대한축구협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이죠. 대한야구협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죠. 모여? 사람이 모이죠.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재단법인은 뭐죠? 재단? 그렇죠. 돈이 모이죠. 재산이 모여드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 가면 벽에 뭐가 걸려있어? 사람이 걸려있어? 그림이 걸려있어? 그림이 뭐예요? 돈이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갤러리를 뭐란다?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보면 벌써 여러분요, 뭐를 알 수 있어요?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계약을 찾아라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지금요?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 여러분요,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봐. 페이지 5페이지가 위에요. 5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봐봐요. 맨 밑에 오른쪽 보고 뭐라 나와 있죠? 단독행위하고 뭐라 됐어?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거기를 딱 보면 이게 이제 계약하고 단독행위가 가장 비스무리, 말들이 비슷비슷해. 계약 해지하고 합의 해지하고. 여러분요, 5페이지 그림 법률사실 그림 맨 오른쪽 끝에 봐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박스에 단독행위 계약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일방행위는 단독행위인데 일방예약은 계약이다 이 말이죠.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왼쪽은 단독행위, 오른쪽은 계약이죠. 근데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봐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그다음에 소유권의 포기예요. 소유권의 포기.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소유권의 포기죠. 여러분들 제가 5조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되도록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하고 나가지고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하고 나가서는 체면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의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졸지 말고요, 졸고 싶으면, 여러분 만약 졸고 있으면 계속 농담해야 돼요. 민법은요, 농담하고 갈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못해서가 아니고, 물론 잘 못하지만 농담할 시간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껌을 씹든지, 다른 시간에 껌 씹다가 걸리면은 선생님이 기분 나쁜 선생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성격들이 다 맹해가지고 그럴 것 같진 않죠. 다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껌을 씹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과자를 먹든지, 아무튼 뭘 먹으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졸지 말고. 왜냐면 야간에 오전에 낮에 일하고 오시니까 많이 피곤하시고, 어떤 경우는 또 식사를 하지 않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배도 고프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 딱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탕 있잖아요. 소리 나는 사탕. 제발 그거 쉬는 시간에 그거 좀 펴지 마세요. 자기는 조심해서 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 한 번에 팍 펴든지, 그러지 말고 들어오기 전에 2개 까가지고 들어와. 쉬는 시간에 밖에 나서 2개 까가지고 준비해서 들어와서 먹어.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요 강의를 할 때 좀 이렇게 뭘 드시면서 졸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는 보면 소유권이죠. 껌 씹어서 껌이 가장 쉬워요. 설명하기에. 껌 씹어 껌. 입속에 내 껌. 누구 거야? 내 거죠. 내가 소유자죠. 단물 다 빠졌어. 버려야 되죠. 어디다 버려? 상대방 입속에다 버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에요. 입속에다 버리면 상대방이 있는 거죠. 소유권 포기요.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시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만 있으면 돼요? 재산의 단체, 돈만 있으면 되죠? 그냥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유언 봐봐. 유언. 내가요 자식한테 유언서를 썼어. 유언서는 살아있을 때 쓰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쓰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유언은 언제가 유언이죠? 그렇죠. 쓴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암기야. 다시 상대방 없는 거 암기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다시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럼 유증이 뭐냐? 유증. 자, 우리가요 증여가 있고 유증이 있어. 항상 여러분 유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은 후에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봐봐.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질래? 이걸 증여라고 그래. 생전에. 그런데 유증보다 유증은 뭐냐면 내가 유언서에다 쓰죠. 내가 죽으면 이 볼펜은 갑한테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볼 틈이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죽어 유언서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합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증이라고 그래. 똑같이 공짜로 주는 건데, 살아있을 때 너희가 가질래?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고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증여. 그냥 주는 것을 죽고 난 내가 죽으면 너 이거 가져, 이걸 뭐라 한다? 유증이라고 하고. 만약에 사인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사인증이요. 사인증여는 뭐냐? 증여는 무조건 계약이에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계약은 무조건 합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단독 계약 될 수가 없다고. 사인증여는 뭐냐? 물어보는 거죠. 나 이거 죽고 난 다음에 너 가질래? 이렇게 물어봐. 지금 내가 쓰고 죽고 난 다음에 너 가질래? 물어봐. 그래, 그럼 너 죽으면 내가 가질게. 진짜 죽었어. 그럼 죽기 전에 계약을 했죠? 죽으니까 내가 가져오는 거야. 그걸 사인증이라고 그래. 죽기 전에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유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없다고 그랬죠? 유언서에다 쓰는 거야. 묻지 않고 무조건 이 땅은 갑한테 줘라. 이렇게. 그것을 상대방이 없는 거라고 그래. 알겠죠? 그럼 다시 상대방 없는 거 4가지 암기해.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여러분요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기 한번 이러면 시험에 한번 봐봐. 6페이지 한번 봐봐. 6페이지 밑에 한번 봐봐. 뭐라고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나왔죠? 봐봐 여기 이 2개가 비교되죠? 그러면 또 뭐가 비교돼? 이 2개가 또 비교되잖아. 상대방 있는 것과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2개가 비교된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것은, 그 말은 상대방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걸 계속 알면서 책을 봐야지.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 안 된다고. 암기하면서 이건 상대방 있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상대방 없는 것이 나오겠네. 유언, 유종,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을 포기, 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6페이지에 있는 그 2번째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상대방 있는 것
그래서 5번이잖아요.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증여는 계약이라고, 단독행위가 아니라고. 유언하고 재단법인하고 소유권 포기, 이 세 가지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알겠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면서 책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해. 우선 이해됐죠? 자, 그럼 봐. 자, 다시 이제 봐. 여기 봐,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다. 사람 중요하죠? 사람은 남자하고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보는 걸 얘기해. 사람을 모르면 둘 다 합한 것이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 전체가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 속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법률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음에 뭐죠? 법률 요건이 아니까 아까 10페이지가 한번 봤었죠. 10페이지 한번 봐봐. 10페이지 보면 맨 밑에 문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 거기 한번 봐봐. 1번 교환은 뭐냐? 계약이에요. 5번에 매매는 뭐냐? 그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1번하고 5번은 봐봐, 여기 봐봐, 계약이죠? 1번하고 5번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에요. 1번하고 5번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몇 번하고 몇 번하고 2번은 불법행위, 2번 불법행위하고 4번 부당이득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법률 요건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3번이 청구권이죠? 법률 효과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계약이죠. 나중에 계약은 채권법에서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책을 보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봐야지. 그러면 항상 뭐를 묻는 것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암기하고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이 문제가 나오는 유형을 딱 알고 책을 딱 봐야죠. 그래야지 고생하지 않고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공부를 계속 다시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지워도 되죠? 자,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이제는 뭘 묻는 것이냐, 여기서 봐.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의 차이는 뭐다?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 법률행위. 없으면 법률의 규정.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법률의 규정은 네 가지를 암기한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다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알겠죠? 네 가지를 암기한다. 그런데 봐봐,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왔다 갔다 하는데 첫 시간에 어쩔 수 없어요. 6페이지 봤어요? 6페이지 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되어 있잖아요. 6페이지요 1번 봐봐. 밑에서 바로 위에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준법률행위 줄거 이퀄 준법률행위 뭐라고 그래? 이퀄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 봐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써. 거기다 이퀄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써. 법률 행위인 것은 묻는 거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인 것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단독 계약 합동 행위잖아요. 여러분 봐봐, 동포 여러분 대답 좀 해줘봐. 사람은 남자 여자를 포함하는 게 사람이죠. 법률 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찾으면 돼. 법률 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 행위가 있는가 찾으면 된다니까. 그래,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 1번. 매매에 관한 계약을 맺었네. 계약. 1번이 매매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다? 준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
준법령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즉 준법령이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뭐를 묻는 것이다? 법률 행위를 찾아라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해.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책을 보는 방법,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나 책 보지 말라고. 그러면 고생한다고. 알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어봐. 항상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물어보라고. 질문할 때. 그러면 그 부분을 보는 방법만, 눈만 알면은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혼자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면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법률 행위를 묻는 것이다. 법률 행위는 뭐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아닌 것, 합동행위인 것은 이 말이죠. 그런데 1번을 보니까 매매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네. 매매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네, 법률행위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번, 3번, 4번, 5번은 볼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법률행위 한다. 나중에 이제 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를 보는 것이야 지금? 책을 보는 방법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죄송해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수가 1개이냐 2개이냐 2개 이상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아무리 없어도 몇 개 있어야 돼? 아무리 없어도 몇 개? 그것을 최소한이라고 해요. 그럼요, 최소한이란 말을 좀 고상스럽게 써야 되잖아요. 그 최소한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이렇게 표현을 해.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필수 불가결이다.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혈액형이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 A형. 무슨 형이요? O형이요? A형, O형인데 저는 B형이에요. 내가 왜 묻는 것이냐? 어린 아이들이 보통요, 어린 아이들이 보통 뭐냐면 6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서 사람의, 즉 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신체 전부 대부분이 다 피로 돼 있어.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피니까 피의 성질을 알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A형이다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A형은 뭐 어쩌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통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알아보려고 형이 혈액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올초 때려 맞추면 또 대부분 또 어때? 맞아 안 맞아? 또 맞아 이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부터 혈액형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듯이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행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봐봐. 이제 법률행위는 1번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부터 확인을 해. 자 3페이지 4페이지 봤나요? 자 법률행위의 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법률행위는 박스했죠. 아까 법률 요건 박스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그 다음에 지금 줄 긋지 마.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그 다음에 줄거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 거기까지 줄거. 줄궜어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 줄궜어? 오케이. 자 이제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지금 박스하고 줄거진 것을 한꺼번에 읽어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해. 자, 두 번째는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 중에서 법률 규정은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왜? 법조문 보면 되잖아. 법조문 몇 조? 741조, 705조. 법조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조문 보니까 모르겠던데요? 당연히 모르죠. 내년 3월쯤 되면은 법조문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법조문 보면 누구나 그냥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잘 봐봐. 여기 법률의 규정은, 아니 법률 요건,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법률 요건을 몇 가지? 그럼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그런데 우리는 법률 규정은 따로 공부 안 해. 왜?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안 돼. 안 되는데 그냥 같다고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가정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이 말이죠. 왜? 법률의 규정은 따로 공부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따로 공부 안 해.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만 공부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 아까 말했죠. A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죠? O형이라겠네. O형, 나는 B형이란 말이죠. 그럼 A형, O형, B형이니까 P의 성이라니까 성격 어떻다? 성격 어쩌다? 성격 어쩌다? 알겠죠? 이런 말 하죠.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 의사표시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봐.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봐. 여기 뭐예요? 의사표시죠. 청약이죠.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을한 때 사라고 1억 원에 내놨어. 1억 원에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 계약을 1억 원에 쓰려고 1억 원에 내놨어요? 돈을 1억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니, 여러분요, 집 민법을 하려면 별짓 다 해봐야 돼. 집도 팔아보고 다 해봐야 돼. 내가 내 집 1억 원에 내놨어. 뭐죠? 부동산에다가. 그 말은 부동산으로 계약서 쓰러 가려고 그래요? 돈 1억 받으려고 그래요? 1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1억을 뭐라고 그래? 1억을. 을은 왜 1억을 준다고 했어? 을은 왜 1억을 준다고 그랬어? 계약서 쓰려고, 집 가져오려고. 집 가져오려고. 대금하고 등기는 뭐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금이나 등기란 말을 법률 효과로 바꿔서 읽으면 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민법은, 여러분 지금 야간하고 계시는데 민법을 공부하려면 유치원 주간만 나와도 돼. 야간 나오면 조금 힘들어. 알죠? 유치원을 주간만 나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가 민법이에요. 야간 나오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원은 어디만 나오면 돼? 초등학교는 필요 없어. 유치원 주간만 나오면 돼. 왜요? 민법은 그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그걸 이제 혼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로 대해서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집 모양을 보여줘. 구조를 보여줘. 그러면 눈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봐요. 청약은 뭐다? 청약은 갑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 돈 얼마? 1억을 받기를 뭐한다? 원한다.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욕한다. 이런 말이죠. 원한다, 의욕한다. 자,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여러분요, 이 의사표시란 말 대신에 저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러면 의사표시가 뭐예요? 청약이 뭐예요? 청약은 누가?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원한다를 뭐란다? 의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를 뭐라고 얘기해? 대금하고 뭐를 얘기한다? 등기. 대금하고 등기. 법률 효과를 원한다, 의욕한다. 자, 다시. 자,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원한다, 의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를.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눈이썸 봐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청약은 법률 사실이다. 승낙은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뭐가 한번 나왔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청약이 나왔어.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이 쏜 봐봐. 법률 사실이잖아요. 알겠죠?
민법은 눈만 있으면 해결된다. 세상에서 제일 쉽죠. 알겠죠? 자, 한번 봐봐. 다시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청약이죠? 표의자가.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내가 꼭 말하는 대로, 책에 꼭 쓰여 있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한 번 딱 쓰여 있으면 어떻게 읽어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야 친구야 집에 갈래? 이 말이나 가자 집에 그 말이나 틀려요? 야 집에 가자 그 말이나 갈래 집에? 야 갈래? 어디? 집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뭐죠? 의미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시험이 민법이 왜 올해 같은 좀 어렵게 느껴지냐? 물론 물권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것을 약간 풀어서 써놨죠. 약간 응용스럽게. 그냥 말 끝은 똑같은데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치면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약간 풀어서 써놓으니까, 알겠죠? 새롭게 보이죠. 전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데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됐죠?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표의자가 원하는 것이다. 뒤로 그나 앞으로 그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혹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한다. 의혹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사표시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이제 확인. 4페이지 다시 법률행위 의. 그럼 아까 법률행위 의 중에서 줄 그어진 부분 빼고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한다 말은 의혹한다 이 말이잖아요. 맨 위에 지금 읽고 있어요? 맨 위에? 그게 바로 의사표시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단독이죠. 수개죠. 수개는요 2개면 계약이죠.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또는 2개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는 봐봐. 법률행위는 뭐냐?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 효과가. 그런데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와.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래. 여러분 학원에 이거 왜 앉아 계셔? 여러분 스스로가 강의를 듣겠다고 원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법이에요. 법에 너는 남항주 오은정사학원 가라.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왔죠. 원해서. 그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랬냐? 수강 계약을 했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란 것이지 법률의 규정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률 사실했죠. 청약했으니까. 법률 요건 했죠. 수강 계약했으니까. 법률 효과를 하고 있죠.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지금 법률 효과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요 할머니한테 가서 콩나물 한 바구니 산다 이 말이죠. 1,000원에. 할머니 콩나물 주세요. 청약이죠. 그걸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승낙이죠.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의사표시예요. 그 한마디를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법률 사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그것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오고 그 법률 효과로서 나는 대금을 지급하고 할머니는 나한테 콩나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하죠. 할머니 법률 사실하러 왔는데요. 할머니가 알아서 예 알았어요. 얼마치 줄까요? 2,000원 왔죠?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죠. 할머니 나 지금 법률 효과입니다. 돈 줘야죠. 할머니도 알아서 까만 봉다리 주죠. 법률 효과라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 마트를 가나 음식점을 가나 학원으로 오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알겠죠? 항상 뭐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3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했던 것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다시. 자요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표의자.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다. 청약과 승낙에서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죠? 합의를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원인에서 뭐가 나온다? 결과. 그걸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효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의무하고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것을 권리와 의무다.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다.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 관계하고 비교된다. 인간 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에서 우리 공중회사에서 절차법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등기법, 민사소송법 같은 것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법률 요건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첫 번째 뭐? 불법행위. 두 번째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네 가지를 암기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다. 합동행위를 뭐라고 한다?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설명이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특히 상대방 없는 것 네 가지를 암기한다. 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 다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 페이지 4페이지. 그러면 4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4페이지 3번. 왼쪽 페이지 왼쪽에 3번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1번 상대방 있는 줄거죠? 있는 거 줄거. 면제, 상계 2개 줄거. 그 다음에 추인하고 철회 2개 줄거.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3개 줄거 같이. 가운데 여러분 동의 있죠? 동의, 상계 옆에 동의 있죠? 동의는 하나만 줄거. 그러니까 뭐냐면 면제하고 상계를 같이 암기해야 되고, 추인하고 철회를 같이 암기해야 되고, 취소, 해제, 해지를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 나중에 암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8개 암기해야 돼. 나중에 암기가 돼. 민법이 한순환 돌고 1월 달에 돼서 설명을 해. 이건 뭐니까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이 8가지를 뭐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밑에를 봐봐. 그 밑에 상대방 없는 이죠? 줄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 거기까지 딱 줄거. 줄었어요? 이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한다. 다시 뭐라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 여기까지. 우선 알겠죠? 반드시 암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 여러분 다시 여러분 1페이지 다시 한번 와. 1페이지 다시 와가지고 맨 위에 그림을 본다면 맨 위에 그림 보고 계셔요? 자, 그림 봐봐. 갑이요, 청약하고 의리 승낙에서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합치가 돼서 계약이죠. 법률 요건 원인이죠. 권리하고 의무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 결과죠. 법률 요건 원인이죠. 원인에는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2가지가 있죠.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령이 사무관리가 있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1개 있으면 단독, 2개면 계약이죠.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법인 설명이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중시한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것을 반드시 뭘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된다. 상대방 없는 것, 유언, 유증, 재단법의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죠. 상대방 있는 것은 나중에 추인권 이런 것들이 있다.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다? 보는 방법,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몇 페이지냐? 9페이지. 앞에 있는 것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것은. 알겠죠? 자, 9페이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잠깐 쉬었다가 이걸 보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